어젯밤에 소변을 보려고 2번 깨어나셨다면 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18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서울의 대형 연구병원에서 비뇨기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야간뇨로 고통받는 환자 11,000명 이상을 치료해 왔는데 야간뇨란 밤에 방광을 비우려고 여러 번 깨어나는 증상의 의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 내부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지난달 71살 여성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4번씩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항상 지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두렵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기 3주 전 새벽 2시의 어둠 속에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9일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보행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모두 그냥 나이가 들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야간 빈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소변을 보려고 몇 번이나 깨어나셨습니까? 만약 답이 2번 이상이라면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방광 괄약근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골반 부위의 염증 신호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깊은 렘수면을 빼앗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렘수면은 뇌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독성 노폐물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깨어나는 이유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사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모든 것이 더 악화됩니다. 몸의 방광 근육 긴장도와 비뇨기계의 염증 반응을 모두 조절하는 특정 아미노산 화합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화합물 없이는 방광이 정상적인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없습니다. 급박감 신호가 너무 일찍 발동됩니다.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깨어나지만 화장실에 가면 소량만 나옵니다. 익숙한 상황인가요? 저는 이것을 일으키는 정확한 영양 결핍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약물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성인용 기저귀도 아닙니다. 해결책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식사의 일부였던 특정 종류의 발효식품인데 이것이 어떻게 방광 조절력을 직접 재건하는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 환자 수천 명이 14일 안에 야간에 깨어나는 것을 멈추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아미노산 화합물이 들어있는 정확한 음식을 배우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저녁 수분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이 실제로 방광 용량을 파괴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와 깊은 수면의 질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소변을 보려고 깨어나는 매밤마다 평균 43분의 회복 수면을 잃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21시간의 뇌와 신체 치유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1년이면 내부적으로 3년을 더 노화하게 됩니다. 낙상 위험이 62% 증가합니다. 인지 기능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저하됩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완전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매일 밤 소변을 보려고 2번, 3번, 심지어 4번씩 깨어나신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경고를 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가신 불편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영양소 결핍이 수면을 파괴하고 심장을 약화시키며 거의 다른 어떤 질환보다 빠르게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긴급 신호를 방광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한국에서 비뇨기 건강을 연구해 왔으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직접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내용은 야간 배뇨에 대해 의사가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즉시 회복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려고 여러 번 깨어날 때 문제는 방광이 너무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방광 괄약근과 뇌 사이의 소통을 조절하는 특정 아미노산 화합물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이 화합물 없이는 방광이 잘못된 급박감 신호를 보냅니다. 용량의 34-40%에 불과할 때 비워야 한다고 뇌에 알립니다. 이것이 화장실로 급히 가도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급박감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의학적 조언이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수분을 제한하면 소변이 고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산성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방광 내벽을 자극하여 더 빈번한 급박감 신호를 촉발합니다.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적으면 자극이 증가하고 야간에 더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이 조언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2주 이내에요. 제가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7세였습니다. 매일 밤 5번씩 일어나셨어요. 5번이나요? 2년 넘게 90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낮에 혼란스러워 하시고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었어요. 심각한 수면 분절로 인해 뇌의 대사, 노폐물 제거 능력이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심각한 인지 장애로 가는 길에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챈 유일한 증상은 잦은 배뇨였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매우 구체적인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기본은 발효된 된장 섭취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 한식 요리에 사용하는 그 종류요. 이 음식은 생체에 이용 가능한 글루탐산과 방광, 괄약근 긴장도를 조절하는 신경 경로를 직접 강화하는 특정 펩타이드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9일 만에 박 씨는 밤에 한 번만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푹 주무셨어요. 정신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부인께서 제 진료실에서 남편이 드디어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미노산 화합물은 제대로 발효된 콩 제품에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이 단백질을 장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일반 두부는 효과가 없습니다. 두유도 효과가 없어요. 최소 6개월 동안 박테리아 변환을 거친 발효 종류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방광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매일 밤 계속 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야간 배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방광에는 괄약근이라는 특수한 근육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모든 것을 단단히 닫아주는 고무줄처럼 생각하세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40세 이후 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특정 아미노산 결핍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 아미노산은 글루타민이라고 합니다. 방광 괄약근은 힘과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글루타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글루타민이 없으면 근육이 약하고 느슨해집니다. 더 이상 닫혀 있을 수 없는 문처럼요. 하지만 그건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염증입니다. 방광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이 소량의 소변만 담고 있는데도 뇌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벽 2시에 절박하게 깨어나는데
화장실에 가면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정확한 패턴을 봤습니다. 염증과 약한 괄약근이 결합되어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소변을 제대로 참을 수 없고 뇌는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기 전에 물을 적게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더 산성입니다. 산성 소변은 방광 내벽을 더욱 자극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됩니다.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김 박사님은 20년 전 부산에서 노인 환자들을 연구할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발효식품을 먹는 환자들이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음식들의 무엇이 다른지 분석하는 데 5년을 보냈습니다. 답은 방광염증을 줄이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결합된 글루타민이었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연적으로 글루타민을 생산하지만 40세 이후 생산량이 거의 60%나 떨어집니다. 동시에 몸의 만성 저수준 염증이 증가합니다. 방광이 표적이 됩니다. 내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괄약근이 약해집니다. 조절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생체에 이용 가능한 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이 괄약근 조직을 재건하는데 직접 사용됩니다. 단 7일 만에 환자들은 눈에 띄는 차이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근육이 다시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발효식품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방광이 뇌에 잘못된 경보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적게 마시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카페인을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이것은 방광이 다시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은퇴교사 박 씨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5번씩 깨어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5번이요? 지쳐 계셨습니다. 부인도 지쳐 계셨어요. 사고가 두려워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께 글루타민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주무셨어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무시하는 기본적인 영양 생화학입니다. 방광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기능하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형태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보조 영양소와 함께 그 아미노산을 공급하면 여러분의 몸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저녁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들기 전에 몸이 글루타민을 흡수하고 괄약근을 강화할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광이 절실히 원하는 정확한 아미노산 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분석한 후 가장 경험 많은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미노산은 L-글루타민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아무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잘 들으세요. 방광괄약근, 그 근육 고리는 밤 동안 모든 것을 단단히 밀봉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특정 아미노산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L-글루타민이 없으면 근육 섬유가 약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매 시간마다 뇌에 잘못된 급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방광이 절반만 찼는데도 절박함을 느끼며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L-글루타민 수치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방광벽의 평활근 세포가 수면 중에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미세한 손상이 축적됩니다. 염증 지표가 증가합니다. 방광 용량이 주마다 줄어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의 영양 결핍입니다. 생체에 이용 가능한 L글루타민의 최고의 천연 공급원은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지혜를 알고 있었지만 제 연구팀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방광 조절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미노산을 가장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는 3가지 특정 식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발효된 된장입니다. 첨가물이 가득한 상업용 제품이 아니라 최소 6개월 동안 숙성된 진짜 발효 제품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2큰 술을 섭취하면 약 8g의 생체 이용 가능한 L글루타민을 제공합니다. 발효 과정은 단백질을 장이 20분 이내에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 사슬로 분해합니다. 둘째, 무와 배추로 만든 김치입니다. 제대로 발효된 김치의 유산균은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 중에 추가 L글루타민을 합성합니다. 잘 숙성된 김치 한 컵은 46g을 제공합니다. 아침이 아닌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인데 최소 12시간 동안 끓인 사골 국물입니다. 콜라겐과 젤라틴이 글루타민이 풍부한 펩타이드로 분해됩니다. 저녁에 한 그릇을 먹으면 1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3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밤 6번 일어났습니다. 낮 동안 거의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루틴에 이 3가지 음식을 추가한 지 11일 만에 밤에 화장실을 한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28일째에는 아침까지 완전히 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안 됩니다. 방광괄약근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주요 회복 주기를 거칩니다. L글루타민은 완전히 흡수되어 간에서 처리되고 근육 조직에 사용 가능하게 되기까지 약 4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들을 너무 일찍 먹으면 아미노산이 다른 신체 기능에 사용됩니다. 너무 늦으면 중요한 회복 시간에 맞춰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할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L글루타민은 괄약근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기 급박 신호를 유발하는 방광 내벽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염증 분자가 진짜 적입니다. 방광이 겨우 40% 용량일 때 뇌가 가득 찼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2주 안에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멈추게 할 가장 강력한 식품 카테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발효된 된장입니다. 그냥 발효식품이 아니라 특히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독특한 펩타이드 구조와 결합된 감마 아미노부치르산이라는 아미노산 화합물을 함유한 전통 발효콩 제품입니다. 김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면서 전통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농촌 지역 환자들이 현대 가공 식단을 먹는 도시 거주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방광 조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된장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이미 가장 작은 성분으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40분 이내에 이를 흡수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방광 괄약근을 둘러싼 평활근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동시에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개폐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근육 섬유를 강화합니다. 둘째, 잘못된 급박 신호를 생성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방광이 겨우 30%만 찼을 때 소변을 봐야 한다는 당황스러운 메시지를 뇌가 받지 않게 됩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음식을 먹어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러한 발효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저녁 식사 때도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이 방광 조직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정확히 6개월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5시에 먹으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최대 강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수면 주기 동안 방광이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된장 3큰술이 필요합니다. 약 45g입니다. 국에 섞거나 채소에 바르거나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높은 열은 이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건 기간 동안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찬물 마시기를 중단하십시오. 찬 액체는 방광 근육에 충격을 주고 비자발적으로 수축하게 만듭니다. 찬물 한 잔마다 3일간의 진전을 되돌립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만 마십시오. 저녁 식사 후 총 수분 섭취량은 200m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약 작은 컵 하나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조언은 밤 요르법시 이후에는 완전히 마시기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수분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산성이 됩니다. 이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여 실제로는 절박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소변량 때문이 아니라 자극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김 박사의 환자들 중 일반적인 수분 제한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된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두 번째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찐 호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호박이라고 불리는 한국 품종입니다. 매일 작은 그릇 하나를 된장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호박에는 특정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정확한 비율로 들어있어 방광과 뇌 사이의 신경신호를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방광 근육이 밤 동안 지속적인 수축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매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함께 드십시오. 7일 이내에 밤에 한번 덜 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4일 이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을 취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광 조절 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구조를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밤 3번, 심지어 5번씩 깨어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구한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아미노산 화합물은 감마 아미노낙산 또는 임상에서 간단히 가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분은 수세기 동안 한국 음식의 일부였던 특정 발효식품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광 안에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방광 괄약근, 즉 밤 동안 모든 것을 잡아주는 원형 근육은 문처럼 작동합니다. 이 문이 잠자는 동안 단단히 닫혀 있으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강한 근육 긴장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차분한 신경 신호가 필요합니다. 4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가지를 모두 잃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이 과민해져서 방광이 겨우 절반만 찼는데도 소변을 봐야 한다는 잘못된 경보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여기서 지혜배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지혜비에는 과민한 신경 신호를 직접 진정시킵니다. 방광신경에게 진정하라고 한밤중에 공황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GABA는 다른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괄약근 자체를 실제로 강화합니다. 적절한 섭취 후 단 72시간 이내에 제 환자들은 조절력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GABA가 풍부한 음식을 하루 중 아무 때나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GABA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신체 능력은
저녁 6시에서 1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점심시간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효과의 70%를 낭비하게 됩니다.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너무 느려서 성분이 제때 방광신경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정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즉시 적어 두십시오. 김치, 특히 최소 3주 이상 발효된 것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먹는 신선한 종류가 아닙니다. 제대로 발효된 김치는 100g당 최대 48mg의 가바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발효된 된장, 한국에서 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높은 농도로 1회 제공량당 거의 6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막걸리는 가바와 방광벽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추가 비타민 B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런 한국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통적으로 발효된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 최소 2주 이상 자연 발효된 것, 일본 가게에서 파는 된장, 진짜 그리스 요구르트, 달콤한 쓰레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균으로 발효된 진짜 요구르트입니다. 핵심은 빠른 공장 공정이 아닌 자연 발효입니다. 필요한 양은 정확합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의 경우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매일 약 120mg의 기에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잘 발효된 김치 약 200g 또는 저녁국에 섞은 된장 3큰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진정으로 혁명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에비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합니다. 더 깊은 렘 수면 주기를 유발합니다. 제 환자들은 단지 소변 보러 일어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취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배우자들은 코골이가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식을 취한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완전히 절망적으로 찾아온 서울의 68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으며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끝내는 6번째 열쇠는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의사, 모든 가족 구성원, 모든 인터넷 기사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분을 줄이십시오. 5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십시오. 잠에서 깨지 않도록 약간 탈수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조언은 여러분의 방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녁에 수분을 제한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고도로 농축된 소변은 산성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방광에 앉아있는 이 농축되고 산성인 소변은 열린 상처에 레몬즙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방광 내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신경 말단이 과민해집니다. 방광이 부분적으로만 찼는데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벽 2시에 절박하게 소변을 봐야 한다는 느낌으로 깨어나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량만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광이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방광이 자극받은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밤에 3번 이상 깨는 60세 이상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저녁 6시 이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저녁 내내 물을 계속 마셨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마셨습니다. 단 10일 만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 그룹은 개선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제대로 수분을 섭취한 그룹은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균 6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녁에 무작정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시간과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30분마다 정확히 15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방광에 충격을 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실제로 더 빨리 소변을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1000 정도의 물은 반응 메커니즘을 유발하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실제 취침 시간 90분 전에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세요. 6시가 아닙니다. 임의로 정한 이른 시간도 아닙니다. 누울 시간 90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물을 처리하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광을 비울 시간을 주면서도 야간 소변을 희석되고 자극적이지 않게 유지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지치고 절박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씩 깨고 계셨습니다. 8년 동안 밤새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데려오셨는데 박 여사님은 우울하고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낮에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 보러 가는 것도 그만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녁 일과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자랑스럽게 오후 4시 이후로는 어떤 액체도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제력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30분마다 소량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9시에 완전히 중단하고 10시 30분에 취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와 논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더 나빠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단 2주만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푹 주무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제가 삶을 되찾아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되어 온 기본적인 생리학입니다. 방광은 밤새 차분하게 유지되려면 희석된 소변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필요한 핵심 음식입니다. 된장찌개입니다. 부드러운 두부, 버섯, 호박으로 만드세요. 잠들기 4시간 전 매일 저녁 한 그릇을 드세요. 3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미노산이 대사되어 첫 수면 주기 동안 일어나는 중요한 회복 시간에 방광 괄약근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발효 과정은 방광 내벽을 공격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최소 14일 동안 매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 일정을 즉시 바꿔야 합니다. 모두가 밤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방광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산성이 됩니다. 이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태우고 염증을 일으켜 과민하게 만듭니다. 물을 마셔야 하지만 전략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잠들기 4시간 전까지 2시간마다 상곤에 물 1컵을 마시세요. 그런 다음 완전히 중단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변이 희석되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잠들기 전에 몸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셋째, 특정 채소 하나를 추가하세요. 찐 무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반 컵을 드세요. 무의 천연 효소는 발효 음식의 아미노산 흡수를 돕습니다. 이것 없이는 약 40%의 효과만 얻습니다. 이것과 함께라면 거의 완전한 흡수를 얻습니다. 넷째, 정고 이후 모든 카페인을 제거하세요. 커피만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모두 다입니다. 카페인은 체내에 8름 시간 동안 남아있으며 방광 괄약근의 근육 긴장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오후 차 한 잔도 밤을 망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에 이 방광 훈련 운동을 하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소변을 멈추는 것처럼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세요. 5초 동안 유지하세요. 5초 동안 이완하세요. 10번 반복하세요. 2분도 안 걸리지만
뇌와 방광 사이의 신경 경로를 재조정합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은 단순히 사용하지 않아서 이 마음 근육 연결을 잃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74세 남성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6번씩 깨고 계셨습니다. 6번입니다. 부인은 계속되는 방해 때문에 다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지치고 우울하셨습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9일 후 밤에 3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 밤에 1번, 6주 후 아침까지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삶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물학적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된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내일 아침 사세요.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밤마다 또 하루의 수면이 방해받고 또 하루의 피로가 쌓이고 그것으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의존성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연락처에 있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지금 당장 이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런 해결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댓글에 밤새 푹 잘 겁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선언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신의 뇌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라고 간청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저녁 식사에 어떤 발효 음식을 추가할 건가요? 당신이 끊기지 않는 수면을 되찾기 위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밤마다 여러 번 깨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은 김 박사의 자연적인 해결책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